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 빈 배소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도 이 체제를 정비해서 지금 뭐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데 네. 이런 모든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국감 때문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국감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예. 일단 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핫 이슈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고 나서 그렇죠. 검찰이 또 수사 착수하면서 그렇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지금 뭐 됐습니다.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이 두 분을 다 지금 이제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사가 급물살 타고 있는데 이대준 씨 사건 월북으로 조작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자, 이 안보부처가 전체가 동원이 돼서 월북몰이에 나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그렇죠. 신체, 재산 네. 이걸 보호하는 게 네. 아주 옛날부터 국가가 처음 성립될 때부터의 기본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국민 중에 한 분, 그것도 공무를 수행하시던 분이 네. 표류가 되고 실종이 됐는데 그분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질 않고 안 했죠. 이걸 덮고 은폐하고 네. 뭐 월북으로 몰아가는 네. 이런 일들을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했다는 사실이 네. 사실은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지만 네. 국기를 전반적으로 흔드는 그렇죠. 이런 행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단순히 월북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자료를 삭제하고 예. 또 팩트도 은폐하고 또 왜곡하고 이게 거의 범죄행위,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면했다 이 정도면 이건 부작위 정도인데 이건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숨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은폐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드러나니까 각종 자료들을 삭제하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 월성 1호기 때 경제성 평가 조작을 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밤 12시에 들어가서 했는데 다 여기도 삭제해버렸죠.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더 고위직들이 네. 더 고위직들이고 더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새벽에 네. 1시 이후에 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삭제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이 직접 실무자 퇴근한 실무자 불러 다 지우라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방부 지금? 장관이 그 민스 담당자, 민스라는 게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네. 국방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입력을 내놓은 자료들 중에 60건이나 네. 60건을 퇴근한 직원을 1시 회의 끝나고 났으니까 한 2시에 불렀겠죠. 불러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렇죠. 아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음 날도 아니고 새벽에 불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지워라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가 60건, 국정원이 46건이라고 네.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정보를 그렇죠. 삭제한 것이죠. 이건 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020년 9월 22일, 근데 9월 23일 01시에 네. 01시에 이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사실 해경청장은 참석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해경청장이 지시를 받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월북몰이로 가기 위한 네. 근거를 대야 될 거. 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월북을 그렇죠. 왜 하느냐. 이거를 근거를 댄 사람이 이제 해경청장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근거 없는 거라고 지금 밝혀진 네.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슬리퍼를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에 살짝 벗어놓고 가서 이게 뭐 월북한 증거다 네. 하는데 CCTV는 사실 작동하지 않는 배였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구명조끼, 네.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월북하려고 네. 한 것이 실수로 추락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명조끼라는 게 중국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라는 게 또 원래 배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는 그 원래 얘기죠. B형 구명조끼는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게 또 그대로 확인이 있는 된 거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구명조끼 입고 나간 게 추락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들이죠. 이런 네. 걸 전부 조작하고 또 동기를 조작하기 위해서 뭐 그 꽃게 네. 꽃게 대금을 착복을 해서 이거를
노름에 다 썼다. 네. 탕진을 했기 때문에 네. 월북을 하려고 월북을 했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네. 해서 꾸며서 월북몰이를 들어간 데다가 사실 입장 바꿔놓고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착실한 공무원인 아버지를 네. 무슨 노름 빚으로 탕진한 사람으로 네. 몰아가고 월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 네. 가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건 완벽한 범죄 행위고요. 그렇죠. 기물란 행위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군도 국정원도 동시에 자료를 삭제했고 또 해경청장도 이걸 은폐 왜곡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지시가 있지 않으면 그런 걸 했을 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 청와대 그럼 서울실장이 지시했느냐 아니면 더 위가 있었느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지금 나타난 거로는 서훈 실장이 새벽 1시에 이후부터 네. 은폐 작업과 월북몰이에 들어가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보고가 사실은 사망하신 날 네. 9월 22일 국정원이 처음 인지한 거는 오후 3시 반 정도로 네,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3시간이 지난 6시 반에 네. 대통령께 이제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감사원이 서면 보고를 하러 조사를 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를 받았느냐, 네.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네. 어떤 짓을 했느냐, 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관여 여부에 대한 중대한 그 포인트이고 이거를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의미에서 준 겁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네. 근데 뭐 무례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답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태가 복잡해지는데 3시간 뭐 잃어버린 3시간이라는 게 두 번, 즉 하나는 전체적으로 6시간입니다. 네, 네. 국정원이 합참이나 국방부보다 1시간 정확하게는 51분 먼저 네. 캐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3시 반쯤이고 네. 6시 36분에 청와대에서 이제 서면 네, 보고를 보고가 했다는 됐다. 것이고 그것조차 사실 확인은 안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사망하신 거 우리 공무원이 네. 사망하신 게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 보고받은 것으로부터 사실 3시간 정도가 네. 지난 네. 상황이거든요. 앞에 3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 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죠. 보냈냐. 그것도 대통령께 있고. 보고도 안 하고 네. 방침도 안 정하고 네. 또 구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안 않았거든요. 했죠. 사실 뭐 구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이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 실종이 지금, 됐는데 네, 북한 북한이 해역에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구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네. 또 북한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통신망도 만들었다고 구축하고 얼마나 만들고 자랑했어요. 자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그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좀 더 심각한 단계로 간다면은 우리 해군이 출동을 해서 네. 우리 해역까지 가서 네. 방송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 별로 멀지 않은 정도. 실제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얼마 안 떨어져서 8km 네.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는데 그러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네. 방송을 하고 와치를 하고 실제로 또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의 정보자산들이 와치를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것이고 촬영도 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소각 장면에 대한 그렇죠. 동영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정도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사람을 보고만 구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전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조용히 지나갈까 은폐할까 이렇게 네. 몰아갔다는 것이 그 동기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왜 뭐 월북몰이를 했을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 하고 방기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책임이 돌아올까 봐 혹시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월북한 거야라고 몰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또는 우리 그때 당시 야당인 우리 네. 여당으로부터 많이 제기가 됐죠. 네. 본인 책임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연루된 장관, 국정원장, 네. 뭐 이 네. 서훈 실장 네. 이런 분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월북물을 몰아갔다는 그렇죠. 일단의 주장들이 있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이분들 중에 사실은 김일성 장학금 수혜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자세로 네.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그렇죠. 뭐 그 삶은 소대가리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저기 연락사무소 폭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언제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고 네. 숙이고 네. 한번 큰 소리를 못 내는 네. 이런 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예. 이번에도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로 갔다. 그렇죠. 이런 지금 네.
지적들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하는데 아니 국민의 생명도 방기해버리고 월북머리로 은폐 왜곡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인권 대통령이 되겠어요? 인권 변호사라고는 하는데 무슨 인권을 언제 그러니까요. 변호했는지가 사실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뭐 타이틀만 인권 변호사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 어부도 사실은 북송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페스카마오 그때는 인권한다고 뭐 그 조선족들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난리치셨던 분이 북한 어부는 바로 북송해버렸어요. 탈북 어부 북송 장면은 동영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통일부가 공개를 하는 바람에 예. 온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가기 아이고.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그러니까 머리를 찢고 막 머리를 그런데도 찍고 안 가겠다 끌고 보내버렸죠. 저항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보내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로서 네. 국가라는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그렇죠. 소위 일종의 이제 국제법에서 기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자기 국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네. 탈북 어부 그렇죠. 건도 그렇고 이번에 네. 이대준 씨 건도 그렇고 이게 전부 국제법상 기민 행위에 해당하기 아하. 때문에 이거는 정말 처벌받아야 될 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다. 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정치 탄압 단골 메뉴죠. 네.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단골 메뉴인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이고 증거인멸도 있고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방기한 법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정쟁으로 끌어와서 물타기를 네. 하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 탄압 얘기가 네.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믿고 그런 걸 들으시는 거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굉장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네. 서로 자기 진영의 말만 믿고 다른 진영의 말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네. 저쪽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지금 네, 강하게 그렇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가 네.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정말 독자적인 시민, 우리 시민이라는 단어는 본인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군중이 아닙니다. 네. 우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렇죠. 진영의 논리에 완전히 맞아요. 끌려가는 사람들로 네.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죠. 어떻게 좀 정상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는 투이씨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투이씨는 해왔는데 있으니까. 투이씨는 언제 요새 SNS에 제가 하고 나서 밈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준석, 이재명 네. 이 투이씨입니다. 이 두 이씨가 네. 정치판을 비정상화로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 네. 이 두 분만 좀 정치권에서 제거가 돼도 네. 우리 정치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 지금 민주당이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거든요. 아, 네. 스톡홀름. 예,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뭔가 하면은 이제 납치를 당한 여성이 그렇죠. 네. 납치범을 함께 있으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그렇죠, 되는 게 오히려, 스톡홀름 예. 증후군입니다. 지금 민주당 딱 그 꼴이거든요. 아, 이재명의 스톡홀름 스톡홀름 당해가지고 네. 이래가 있는데 이제 서서히 조금 깨지고 있죠. 아, 그렇죠. 그저께만 요즘 뭐 해도 조금씩, 예. 전재수 의원이 네. 그 대선 패배하고 네. 개항에 출마하기 전에 네. 대선 패배하고 한 달쯤 뒤에 네. 곧바로 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방산주를 2억 3천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샀다는 참 거죠. 무슨 멘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은 선거를 져도 멘탈이 깨져서 그러니까요. 끙끙 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정상인데 당 전체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당 본인은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전재수 의원 표현하면 전부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멘붕이 와서 근데 본인만 본인은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부터 이제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뭐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는데 근데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 전 대통령은 이 검찰 조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도 계속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기 부하들 다 지금 처벌될 상황인데 혼자만 최고 저놈인가요? 예, 아마 빠져나가기는 어렵겠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을 때에 네. 검찰 수사를 받아라. 네. 그렇죠. 안 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네. 피의자로 네. 그대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조국 장관 때문에 우리 조족조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요새는 문정문이 문정문.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하고 너무 다른 네. 행동을 하시니까. 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서면 조사 감사원은 실패했지만 네. 검찰이 이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걸 안 받으면 이제 강제 수사까지 가야 되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진짜 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뭐라고 지시했는지 이걸 그렇죠.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네. 본인이 지금 다 뒤집어쓰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월북이 아니란 증거를 대라. 그리고 뭐 정책적 재량 행위다. 아니 이게 무슨 궤변들 아닌가요? 이게 말장난이죠. 네. 말장난이죠. 아니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지 왜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쪽에 증거를 대라 그래요? 아니, 그럼 돌아가신 그 이대준 씨가 월북이 난 아니다라고 뭐 증거를 대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가족들이 특히 형님이 그렇죠. 지금 뭐 원래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동생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 조치를 보니까 도저히 이건 피눈물이 나는 피눈물이 일이에요. 나는 거죠. 네. 도저히 국가라고 믿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라고 믿을 수가 없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예. 이제 북한이 지금 뭐 무력 도발을 어젯밤에도 네. 또 포를 뭐 250 250발이나 쐈는데 그것도 이제 9.19 합의를 다 어기고 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결국 핵 도발 이런 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핵 재무장하자 또는 뭐 전술 재배치하자 아니면 네. 독자 핵무장하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이거?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네. 우리가 직접 핵을 무장하는 방법이 있고 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네. 있고 또 이제 나토처럼 네. 핵 공유라고 해서 네. 우리가 지금 괌에 있는 핵을 우리가 네.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은 네. 한국에 사태가 났을 때 미군이 그 핵을 이제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네. 우리 지금 현재 많은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이 정도 같으면 한국이 핵을 재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미국이 7차 핵실험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금방 할 것 같은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2030년이면 뭐 거의 1000기에 달하는 아이고, 이거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남한도 핵 무장,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뭐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핵을 핵으로 방어를 해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는 소위 핵 억지론의 핵심이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핵을 무장하자는 특히 전술 핵 무장하자는 논란이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건 이거 사실입니다. 일단 핵 북한이 쏘면 김정은이 있는 곳에 핵을 떨어뜨려서 자기도 죽게 만들어야지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섭게 만들어야 이제 한반도의 그렇죠.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NPT 탈퇴라든지 네. 선진국으로부터 또는 우리 우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제일 도움이 될 것인지 네. 지금부터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시작된 이런 거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북한에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나쁘지 않은 논의다. 예.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NPT를 탈퇴하느냐, 선진국에서 뭐 도로 후진국으로 네. 중진국으로 물러나려고 하느냐 하는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논의는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죠.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네. 전혀 나쁘지 않은 사회적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 속에서 여야 협치를 잘 이뤄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함께 군사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또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지지율이 떨어질 때 네. 가장 많이 써먹는 카드가 반일 카드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일, 친일 네. 이 논란을 이제 불러 일으키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이 뭐 핵실험도 지금 7차를 하고 있고 금년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미사일며 장사포를 쏘아댔습니까? 네. 어제도 그랬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미일 동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북한의 침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28,000명의 미군이 있긴 하지만 이 미군이 괌이나 미국 본토로부터 오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없으면 네. 안 요코스카 되죠. 같은 데 있는 미군 기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안에 7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7개 기지가 뒷받침을 해줘야 그렇죠.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만약에 불행하게 일어난다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을 저렇게 막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논리죠. 이 반일 감정에 불을 지펴서 자신의 위기를 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넘겨보겠다, 극복해보겠다는 그렇죠. 즉 국가적인 위기, 안보 위기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넘어서
본인만 지키겠다고 그렇죠. 하는 맞아요.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뭐 이런 지금 심리의 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재판이 일단 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거짓말이죠. 백현동, 대장동 거짓말한 거 시작이 됐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했어요.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멀쩡하게 국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다 떠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부인할 수 있나요? 글쎄 부인은 불가능하죠. 김문기 처장 네. 모른다고 한 이런 부분도 TV에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게 다 있는데 한두 그걸 것도 아니에요, 뭐 그게. 부인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네. 제가 국회에서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 국회 국감에서 사진들을 제가 몇 장을 공개를 네. 했었습니다. 네. 뭐 맞아요. 메타스카이어를 이렇게 잡고 있는 네, 사진, 같이 손잡고. 골프를 치고 네. 모자를 쓰고 다 찍었는데 네. 마침 이재명 후보의 모자에 볼 마크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네. 이걸 또 이제 공개를 해서 볼마크. 논란이 되고 골프죠. 이랬는데 네.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 김문기 처장의 따님이 네. 가족들이 동영상을 또 통화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네.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이렇게 네. 하면서 딸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아이. 하여튼 그런 게 다 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했듯이 몇 번을 들어가서 적어도 6번을 직접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했다. 거거든요. 대장동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보고. 그 대장동이 핵심이에요, 그게. 성남의 그 많은 일들 중에 네. 사실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자기 최대 치적 아니에요? 최대 치적으로 자기가 주장했던 이 거를 6번이나 직접 보고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 6번 보고예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모르는 사람이라 한 거 아닌가. 이거 호주 출장도 9박 11일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장을 가면 어디 우리끼리 밥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장자들끼리. 네. 그리고 트램도 타봤고 네. 골프도 같이 쳤고 뭐 유원지도 갔고 그러면 네. 삼시 세끼를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요. 11일 동안 그 사람을 모른다? 자기 핵심 부하인데. 뭐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한번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는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형 범죄잖아요. 네.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무죄에 네.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5년 후에 대선 출마도 못하지만 못하고. 본인이 방탄으로 세운 국회의원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못하고 그러면 당 대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또 못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겹겹이 쌓은 방탄복이 다 한꺼번에 벗겨지는. 다 벗겨지는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국토부 건 있습니다. 그 네. 대장동 백현동 건이죠. 네. 백현동 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협박을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국토부의 어느 문건을 봐도 협박하는 문건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협조공문 한번 협박은 갔다가 그건 정부에서는 흔히 하는 거죠. 정부가 네. 정부 간에 협박을 한다는 건 저는 공직 30년 이상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협조공문이죠. 그거를 네. 협박이고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네. 자기가 종상향시켜줘 허가내줬다.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니, 했고. 국토부는 나중에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아예 그렇게 또 회신까지 회신 보냈어요. 여러 번의 회신이 갔는데 네. 그중엔 또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댔으니 두 가지 다 선거전에서 명백한 거짓말이다.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성남 FC 건도 있는데 이건 네. 제3자 뇌물죄로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럼 그 민주당 당원을 고치긴 했지만 당원상 뇌물이나 부패 범죄는 당직을 박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그 당 대표도 이제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1심에서 적어도 네.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걸로 네. 처음에는 기소만 되면 네. 벌써 그만뒀어야죠. 성남 FC가는 사실 정진상, 이재명 두 사람이 공무공동정범으로 그렇죠. 기소가 이미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당원을 바꿔서 아. 1심 유죄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직 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런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네. 지난번에 그 사건,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또 동일한 거짓말한 거 있었습니다. 네. 형님 정신병원 네, 이 그렇죠. 사건이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대법원에서.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 그때 그거 사건을 주도했던 게 권순일 대법관인데 네. 마지막 한 표를 던졌던 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마지막 한 네. 표를 던졌던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가 8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혹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네. 권순일 대법관은 이제 대법관이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지금 남은 대법관 분들이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그런 무리수까지 뚫을 것이냐 그렇죠. 어렵다 이렇게 그럼 보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게 그럼 거짓말한 거 다 무죄게요, 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네, 쌍방울건. 대납이 이제 쌍방울에서 23억을 김태형 변호사한테 시비 준 게 이제 네. 밝혀졌고 등등해서 변호사가 이 4번의 1심, 2심, 3심의 파기환송심까지 4번에 각각 30명 정도 붙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120명 정도의 변호사가 네. 붙었거든요. 그중에 김태형 변호사는 상당히 젊은 변호사였는데 네. 23억의 시비를 받았다는 게 그 작고한 이병철 4번째로 자살 당했다고 의심되고 있는 예. 그분이 밝힌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게 120명 연인원으로 30명씩 4번 하면 약 120명이 되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갔을 것인가? 글쎄 말이에요. 이게 다 무료변론인가요? 다 무료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되죠. 네. 지금 이번 사건에서 또 이런 정도의 대규모 네. 변협회장도 있고 민변회장도 있고 하는 정도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뭐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하천대에서 나왔는지 쌍방울에서 나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비 때문인가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셨나? 그거 가지고 빚잽도 안 됩니다. 그렇죠. 2억 3천 가지고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자금을 동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언론이나 모두 워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정도의 대규모 군단을 동원해서 변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 다시 말해서 권순일도 없고 네. 돈도 없고 네.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쌍방울건이 지금 보면 막 정말 막 그 사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대북 사업에다가 이제 코인까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번지는 건가? 그거 대가로 이화영이라는 측근이 그게 거액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북 사업까지 가면 이건 좀 뭐 문재인 정부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국정감사 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측근이 누구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유동규는 측근 아니라 그러고 그렇지 아니라 그랬죠. 정진상은 측근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부지사도 이화영도 이제 측근이죠. 네. 근데 그 시중에 어떤 얘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었냐면 네. 정진상은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네. 잡기 어려울 거다. 아. 근데 이화영은 뭘 이렇게 흐술해서 질질 흘리고 흘리고 다니니까 다닌다. 이거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저한테 제보를 해서 네. 이화영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하.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루돼서 지금 이제 구속이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킨텍스 대표이사를 갔는데 네. 그 양쪽에 간 기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썼죠. 겁니다. 이게 네. 도대체 공직자가 네. 어떻게 민간 기업에 법인카드를 갖다 씁니까? 말도 안 네. 되는 짓을 했고 이 와중에 이제 이분이 그 대북 사업, 쌍방울 대북 사업을 키워줬고 그렇죠. 이종혁이라고는 북한의 이제 실세가 그렇죠. 2번이나 한국을 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종혁이 알려지기로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종혁한테 그 뭐 20-30억이라고 하는 제보들이 있는데 네.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 네. 쌍방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쌍방울은 나노스의 주식이 7배나 폭등하고 그렇죠. 주가 폭등했을 조작이 때 됐죠. 집이 또 전환을 해서 네. 돈을 벌어들이는 그렇죠. 이거 완전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 네. 범죄행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인까지 지금 연루가 네. 돼 있기 때문에 쌍방울 대한 수사가 아마 대장동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장이 두 분이- 지금 태국으로 도피해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나가서 북한으로 직접 돈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러면 문재인 정부가 몰랐을까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죠. 모를 다 수가 없죠. 알고 간 것이라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묵인하에 그렇게 한 거면 유엔의 대북 제재 이 조치에 그렇죠.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배되는 것이고요. 거죠. 또 이제 외화를 밀반출해서 네. 북한에 갖다 준 네. 소위 이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대장동과 백현동은
지금 우리 수사 뭐 논란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넘었는데 이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나 좀 국민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아,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네. 검찰 인사를 완성한 때가 8월 초 정도에 그렇죠. 검찰 인사가 네, 됐고 네. 사실 그 다음에 시간이 급한 게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법 사건부터 빨리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에 기소해야 되고 그렇죠. 1년 내에 재판 끝나야 되고 1심 6개월 내에 또 끝나야 되니까 네.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들어간 것이고 비교적 간단한 법카, 소고기 법카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수사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착착 진행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성남 FC 건으로 기소를 그렇죠. 했고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비교적 단순한 게 백현동. 백현동이 좀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네. 제가 보기엔 제일 복잡한 게 쌍방울이 아, 그지. 무기명 CB가 이제 전환사채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착착 기소가 돼서 아마 금년 말 내년 초는 온통 기소되는 한 10여 개의 사건으로 기소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예. 사실 검찰 인사를 한 다음에 네. 속도를 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빨리 한 것입니다. 네. 8월 달에 검찰 인사 끝나고 네. 뭐 10월 달에 기소들이 막 들어갔으니까 한 달 반, 두 달 수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 아, 근데 정말 박근혜 정부의 무슨 적폐라고 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그냥 파고 또 파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일부러 판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 것만 해도 그보다 훨씬 크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네. 수사를 하는 것이지 네. 적폐 수사라고 정치 보복을 위해서 없는 걸 만들면 그렇죠. 그때는 막- 정치 보복이에요. 네. 근데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이 이거 다 본물-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쏟아지고 네. 다 쏟아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거를 바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 그렇죠. 따름이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2명의 이씨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이제 두 번째 이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좀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제 국민의힘 내용이 좀 가라앉고 정진석 비대위가 좀 일을 잘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정진석 비대위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안정감 있게 이제 네. 가고 있다.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을 때는 네.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가 터졌거든요. 이게 말 실수, 네, 맞아요. 문자 이 아이고, 그때 참. 노출 이런 것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검수완박 동의해 준 거, 맞습니다. 사개특위 맞아요. 동의해 준 거 등등 해서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터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체제가 바뀌고 나서 네. 이제 정진석 조영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그렇죠. 좀 그런 것 우리 같아요. 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네. 비상 상황이 이준석 문제도 이제 처리가 되고 해서 네. 네. 상당히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 비상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당대회를 지금 하면 우리 당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정기국회 예산도 중요한데 그렇죠. 맞아요. 민생은 안 챙기고 뭐 자기 당 챙기냐? 뭐 이렇게 될 그렇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아. 국감이 끝나고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네. 바로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서 아, 전당대회로 가서 어. 정상적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게 되면 네. 비대위 체제가 없어지면서 비상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죠. 예. 아, 그 그렇죠. 방향으로 뭐 더디지만 네. 차근차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을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처벌받고 반성하고 정계를 떠나야죠. 아예 떠나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저런 일로 처벌을 받고 네. 무고죄 네, 지금 않습니까? 뭐, 무고죄 예. 핵심 내용은 성상납이거든요. 네. 그 성상납을 받고 이런 한 사람이 네. 정치권에 무슨 얼굴로 아. 그것도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성상납을 받고 뭐 그 베나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네. 단체를 걸고 20여 차례 뭐 이걸 받고 아. 성상납 2번 포함한 20몇 차례 뭐 향응을 받고 네. 그다음에 또 돈을 걷고 네. 이런 일들이 청년들 기준에서 봐서는 우리 신세대들 MZ세대 기준 눈으로 봐서는
전혀 청년스럽지 않은 일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걸 배신했기 때문에 나이는 저 청년일지 몰라도 네. 더 이상 청년 정치에 어울리는 네.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MZ 세대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가 뽑히게 되는데 네. 뭐 그게 이제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당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 대표, 네. 예, 저는 그 정치 술수에 능한 네, 이런 분이 아니라 네, 보수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걸 실천해 갈 분이 네. 당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보수의 가치는 뭐냐?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보수의 기본 가치는 예. 자유 플러스 공동체입니다. 소위 아,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를 기본으로 네. 모든 사람의 자유를 해주되 자유가 공동체를 해치는 정도까지 가면 이건 방종이 그렇죠,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보수의 기본 가치 네. 이걸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네. 당 대표가 되어야 예. 우리 보수도 살 수가 있고 대한민국도 살 수가 있다. 예. 아.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뭐 있지만 지금 전략상 얘기를 할 아, 수는 없습니다. 전략상. 예.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보수의 기본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그 혹시 출마 안 합니다. 그건 네. 아니고 그건 네. 아니시고. 네. 아. 근데 지금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그 최근에 발언을 보면 당 대표 출마하실 것 같은 움직임인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많이 내세요. 어떨 때는 비판 정도를 넘어서 거의 공격에 가까운 얘기도 하시는데 본인은 뭐 쓴소리라고 하시지만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이준석 대표가 네. 우리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금도를 넘었다, 네.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유승민 전 대표도 금도를 넘은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예를 들면은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졌지 않습니까? 네. 예. 졌을 때는 사실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와주셔야 네. 우리 당의 중진 원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 뒤통수에 칼을 맞았다. 대통령한테 배신당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시면서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를 보였던 분이 어떻게 우리 당의 대표로 가실 수가 있겠나. 어떤 분은 또 늙은 이준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신 네티즌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본인이 1위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건 그 안에 보면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했는지 하는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꼴찌 수준이고 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1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당대표를 하겠다. 네. 이거는 뭐 맞지도 않고 네. 나오셔도 소기의 성과를 본인이 바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 아, 이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네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이제 권성동 체제 뭐 그다음에 또 장제원 의원 논란 있으면서 네. 윤핵관들이 어쨌든 이선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내 어떤 주도 세력이 윤 대통령을 국정을 도와줄 주도 세력이 좀 그럼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그래도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당내 그래도 윤 대통령 뒷받침할 수 있는 주도 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그 극소수의 네. 의원들 빼고 네, 당내 우리 당 의원들 110명 정도는 네. 다 윤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나서서 저처럼 네. 뭐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네. 문자 폭탄도 받아가면서 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러나 이 선에서 조용히 대통령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당의 110명 정도 극히 소수를 빼고 네. 나머지 의원들은 전원 윤핵관이다. 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없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나서서 그렇지 네. 저도 이제 안 났으면 네. 다른 분들이 또 그 다음 타자로 나서지 아. 않겠나. 충분한 공간이 돌아가면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최근 이제 국회에서 이 새만금 풍력 그다음에 그 태양광 이게 지금 뭐 편법이 난무하고 중국계로 다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딴 것보다도 이 정말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재생에너지가 사실 우리가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서 네. 재생에너지 사업을 급속도로 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우리 정상적인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급속도로 졸속으로 추진되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네.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이득을 전부 다 본 것입니다. 그렇죠. 새만금에 있는 태양광, 네. 새만금에 있는 풍력, 네. 이것이 전부 소수의 세력에 의해서 네. 장악이 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18년에 새만금에 내려가셔 가지고 그렇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 뒤에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급물살을 타는데 네. 이 소수의 세력들이 아주 손쉽게 인허가를 받아요. 아. 인허가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예. 이게 이제 뭐 새만금 풍력 사업 같은 거는 1조 2천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네. 중국 회사에 바로 판매를 매각을 하는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지금. 근데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면 국민적인 정서가 나쁘니까 네. 중간에 태국계가 대표로 있는 조도풍력이라는 데다 파는 겁니다. 이 파는 주체는 누구냐? 맨날 풍력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교수님이 전북대학교 선모 교수가 계신데 네. 이분이 가족회사를 만들어요. 지분의 100%가 가족입니다. 동생 1, 동생 2, 네. 형님, 매제, 네. 본인 이래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SPC를 만들고 이 SPC가 이 태국 회사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차관도 그 중국 회사가 아니고 태국 회사면 이러는데 이 태국 회사의 100% 지분을 중국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중국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일어난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이 중국을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풍력은 풍력대로,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네. 그 뒤에 있는 것은 중국의 레나라고 하는 그렇죠, 중국 레나.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조차고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를 해서 중국으로 우리 에너지를 전부 넘기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또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싸우는 것처럼 네. 이걸 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는 그래서 기간 산업이고 안보 산업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손쉽게 넘어가고 이분이 만든 회사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인데 뭐 7,000배, 7,200배를 튀워서 야, 이거 720억. 제2의 대장동이네. 그러니까 대장동이 뭐 7,000배. 예, 이 대장동이 뭐 10,000배 튀운 김만배 씨가 있었는데 만배. 이런 그대로 10,000배를 튀웠는데 이게 지금 7,000배를 튀웠단 말이에요.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그럼 다행인 것은 네. 제가 이제 국감에서 이거를 폭로를 하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감사원, 어제 검찰 네. 이렇게 이거 수사하겠다, 아, 감사하겠다 해야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헐 좋죠. 왜냐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들어가서 직접 서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검찰은 특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료 요구밖에 못해요. 국회의원은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을 제가 네. 50억 클럽 등등 폭로할 네. 때처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단 한 건의 자료도 저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도 제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전부 이제 제보를 받은 건데 네. 이번에 태양광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뭐 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이제 폭로를 했고 그게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멀쩡한 원전은 다 때려 부시고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국에 팔아넘기고 이게 뭐 뭡니까 원전을 도대체? 때려 부순 거는 없었고요. 예, 예. 월성 1호기 중단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한울 네. 건설하기로 했던 걸 전부 중단시킨 네. 거지 뭐 때려 부순 거는 아닙니다. 예. 산업을 부셨잖아요. 산업을. 예.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부서졌죠. 부셔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에너지 매국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김만배 같은 7,000배 뻥튀기가 있었다니 이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분이 민주당의 각종 세미나에 나가서 네. 우리가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 네. 특히 풍력해야 된다. 이걸 했고 새만금의 풍력에너지에 관해서는 기술 용역을 본인이 용역을 받아서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기술 용역 결과 해야 되는 사업을 가족회사, 100%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네. 차지하고 네. 이 정말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네.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박수영 의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끝으로 올해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요. 예.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우선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되고 네. 정치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 이슈 중에 남은 이슈가 네. 제거되는 것이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동안 대장동 문제 또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의혹을 또 직접 터뜨리시고 또 제보 받은 거 공개도 하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 정치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